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교육부에서 나온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 계획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성인 문해교육이 또 어떻게 바뀔지 주목할 만한 점들은 뭔지 그 핵심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문해력이라는 게 뭐 단순히 글 읽고 쓰는 능력, 이걸 넘어서잖아요. 일상생활이나 사회 참여에 꼭 필요한 건데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보니까 뭐 건강, 고용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정말 기본적인 역량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계획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구체적으로 뭘 담고 있는지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흥미로운 게요. 문해교육의 그 범위 자체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읽기, 쓰기, 세마기 이게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 기기 다루는 거나 건강, 금융 지식처럼 실제 생활에 바로 필요한 능력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유네스코나 세계경제 포럼 같은 데서도 이런 변화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요구하는 능력도 변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글자 교육이 아니네요. 근데 2006년부터 지원이 시작돼서 벌써 한 81만 명 넘게 교육을 받으셨고 또 2만 7천 명 정도는 학력 인정까지 받으셨다니 이게 꽤 오래 꾸준히 해온 사업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2025년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뭔가요? 우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약 70억 4,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주목할 만해요. 바로 생활문해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 참여 예산 제한을 또 반영한 건데요. 건강관리라던가 뭐 금융사기 예방, 교통안전처럼 정말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좀 더 집중하는 거죠. 아, 생활문해 교육 진짜 실용적이겠네요. 그러니까 글자 아는 걸 넘어서 진짜 생활 속 어려움, 이걸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군요. 그럼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 좀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일명 한글 햇살버스라고 하죠. 이 버스 운영 지역이 더 늘어납니다. 아, 버스가 직접 가는 거군요. 네, 정보 접근이 좀 어려운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스마트폰이나 요즘 많이 쓰는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은행 ATM 기기나 매장에 있는 키오스크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 이런 현장 실습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민간 기업들하고 협력이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이야, 현장 실습 진짜 중요하겠는데요. 그 현장에서 뭐 키오스크 직접 해보니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던가 은행기기 설명 들으니까 이제 혼자 할 수 있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런 직접 체험이 진짜 큰 효과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현장 실습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려면 운영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 문해교육 기관이나 민간 기업하고의 연계, 이게 더 중요해질 거고요. 효과는 분명 큰데 이걸 확산시키려면 자원이나 협력이 꼭 필요하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에요. 온라인으로 누구나 자기 문해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 자가진단 시스템이요. 내 수준을 알아야 뭐 필요한 도움도 받고 할 테니까, 그거 정말 필요하겠네요. 네. 특히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실시한 성인 디지털 문해 능력 조사 결과가 내년 9월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디지털 문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첫 시도라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결과를 뭐 4단계 정도로 나눠서 공개할 계획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죠. 그렇군요. 자기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필요한 교육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거네요. 그 외에 학습자분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 같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기초문해, 디지털 문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문해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또 각 시도별로 있는 광역 문해교육센터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꼭 필요한 교재들 있잖아요. 초등, 중학과정, 교재나 디지털 생활문해교재. 이런 것들은 전화 1600-6759나 아니면 국가문해교육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교재도 무료로 주는군요. 네.
그리고 뭐 로레알 코리아랑 같이 화장품 관련 생활과학 교재 만들었던 것처럼 기업과의 협력도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2025년 계획은 문해력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좀 더 넓히고 또 찾아가는 버스나 현장 실습처럼 학습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효과를 높이려는 그런 방향성이 뚜렷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육 정책 하나 바뀐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핵심이 바로 포용에 있다고 봅니다. 2020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졸업 학력도 갖추지 못한 성인이 우리나라에 약 408만 명 정도 계세요. 408만 명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이분들이 그냥 뒤처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정보 격차 없이 좀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뭐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포용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모든 세대가 함께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술과 사회는 계속 더 빠르게 변할 텐데요. 한 5년, 10년 뒤에 우리에게 꼭 필요할 새로운 문해력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걸 갖추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